안녕하십니까, 알롱튜브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편집하다가 빅뉴스를 한 개 발견을 하고서 방송을 잠깐 하고 잠들었었는데, 그거 오늘 다시 정리해가지고 방송하기로 했었죠. 요거랑 화천대유 이재명 반응, 그리고 국힘당 반응,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실 분들 아시겠죠? 어제 새벽에 뜬금없이 요런 기사가 떴어요. 윤석열 부친집 하나동인 3524 김만배씨 누나 김명옥이 샀다. 연희동 단독주택 2019년 4월 매매 신고가 19억. 윤석열 측 화천대유 관련 전혀 몰랐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라고 옛날에 윤짜장견이라고 해서 줄리 터트린 걔네들이에요. 경향일보랑 찌끄레기들 이래 와가지고 보도하던데, 아 진짜 수준이 기가 막히더라. 그런데 그런 추저분 방송 보는 시청자들 수준도 그렇고 참 관상과학인 것 같아요, 새끼들이. 19년 4월 30일 윤 후보 부친 소유의 연희동 집을 매입했다. 김명옥 씨가. 요 사람이 누구다?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언니 누나다. 그리고 천화동인 3호의 사내 이사로 있는 분. 자, 대지 면적이 95평이고 연면적이 58%다. 아, 58평이다. 매매가가 19억이다. 뭐 블라블라블라. 내용이 뭐 그다지 없어요. 천화동인 SK증권을 통한 특정금 신탁 방식. SK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이 병신들이 어떤 병신 같은 소리 하는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면서 SK가 등장하기 때문에 봐주십시오. 자, 경향일보 기자 강진구란 새끼요. 열린공감 출연해서 여기 든 핵심적 의문은 왜 누나인 김씨가 검찰총장에 지명된 시기에 윤 후보 집을 취득했을까? 그리고 정상 가격을 주고 주택 취득한 게 맞는가? 부동산 매매를 가정해서 뇌물 준 거 아니냐? 이지랄하고 있어. 한편 윤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뭐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요런 거 쏟아지고 있어요. 김만배 누나 윤석열 부친의 자택을 매입했다. 윤 후보 측 신상 전혀 몰랐다. 열린공감TV 보도 김만배 누나 라블라. 그리고 윤 후보 측은 건강상 문제로 싸게 근무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개받았다. 이거 씨발 법적 조치를 취해버릴 거야, 새끼들아. 요렇게 이제 말을 했죠. 새끼들 제가 방송을 봤는데 좀 웃기더라. 예, 다운계약서도 얘기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부동산 좀 했었잖아요. 일단 이것들 주장을 쫙 한번 봐볼게요. 지금 오늘 기사 하루 종일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뭐 이따구 기사도 나온다. 대장동 게이트 밀릴라. 윤석열 캠프 총력 대응수. 부친 주택 매수인 신상 몰랐다. 열린공감TV를 고발한다. 계약서 영수증 공개했다. 자, 계약서 영수증 이런 거 싹 다 공개를 했었어요. 사기 공감TV라. 다운 계약서도 아니고 싸게 팔았답니다. 예, 그런데 그 가격이 주변 시세가 31억 가량 하는데 왜 19억에 팔았냐 이거예요. 시세가 그렇게 뜬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운 계약을 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다운 계약을 한 것이 뇌물이 성립이 될까? 일단 조금 더 보시죠. 요 새끼들 뭐라고 시부린지. 자, 이거 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뭐 내용이 좀 골갑니다. 이사하기 전 집 연희동을 방문 취재해버리고 윤석열 부친까지 찾아가서 카메라 들이대고 막 찍어버려요. 그리고 윤석열 페이스북을 공개하면서 DMC 파크뷰 자이 정경. 이거 다 상관없는 거 아니야? 19억에 팔고 이걸 11억에 샀다 이거야. DMC 파크뷰 자이. 왜 파크뷰 자이냐면은 DMC는 상암 DMC예요. 그리고 파크는 아이파크 현대죠. 그리고 SK뷰 그리고 자이. 근데 SK뷰가 SK 화천대유 천화동인 자금 신탁을 맡은 회사라서 요거를 백미는 요거지. 타이완 사람 왕페이롱 같아. 왕페이롱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분양을 받고서 요때 팔았다 이거야. 팔았는데 요 공유자들 얘들이 2분의 1씩 나눠갖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신혼부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은 이거 갖고 어떻게 소설을 쓰냐면은 요 두 명 지분 2분의 1씩 갖고 있는 요 두 명 30 몇 살 나이가 어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가짜 명의로 이제 명의자로 바지 사장으로 앉아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명의 신탁을 할 거면은 한 명한테 컨트롤하기 싫으면 한 명한테 맡기지 미쳤다고 두 명한테 위험 부담을 안고 맡기냐 이거야.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이대가 딱 30 중반 결혼할 나이지. 그리고 둘이다 남녀고 이 사람들도 부부라고 그래요. 그럼 부부가 갖고 있다 1년 만에 팔아. 1년 만에 팔았는데 요거 명의로 갖고 있다가 왜
이윤을 하나도 안 남기고 팔았냐 그거 갖고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윤기중 윤석열 부친이에요. 1년밖에 안 됐는데 1억 9천만 원에서 11억 1,5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남짓의 수익을 남기고 이걸 왜 팔았냐 이거야. 등 취득세랑 양도세 빼고 나면 남는 거 좆도 없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1년 만에 팔았을까? 요거 갖고 의심을 하는데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자면 이혼했다. 이혼했다. 신혼부부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 많습니다. 1년 만에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친이 돌아가셨거나 어떤 재산상의 변동이 생겨서 혹은 처음에 신혼집을 과하게 대출을 받고 얻었기 때문에 좀 뱉어내야 되는 손해를 감내하고서라도 팔아야 될 사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요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인 사건, 일반적인 눈에서 볼 수 있는 판단인데 이 새끼들은 뭐라고 그러냐? 타이완, 저 중국 왕서방이한테 넘겼다가 SK가 얘들한테 다 가짜 명의로 갖고 있다가 윤석열 부친에게 뇌물 먹였다 이거야. 이것도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광광 짓던데 제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근데 여기 댓글 다는 새끼들 보면은 다 미친놈들 같다. 뭐 왕서방이랑 중국이랑 SK 아이고 씨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졸라 부럽게. SK부랑 화천대유랑 이렇게 다 짜고 윤석열이한테 덮어주기 위해서 뇌물로 지어줬다는 거야. 얘들 댓글 내용도 그렇고 얘들 말하는 것의 뉘앙스 역시 그렇다. SK뷰 그리고 김만배랑 윤석열이랑 다 한표다. 꼬로 화천대유는 윤석열 앤드 김만배 그리고 SK뷰 거다. 지금 뭐 요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 졸라 씨 구린내가 진동하네요. 뭐 밝혀진 거 있어? 세탁까지 한 건가요? 막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부동산 가격이 안 내려가는 이유. 그러니까 이 새끼들 지금 내 피셜은 그거지. 돈 있는 놈들, 힘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집을 갖고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 내려간다. 집은 충분한데 우리 집은 없다. 이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병신들이. 골 깐다. 명쾌한 게 없다. 분양이 아니라고 바보야. 그리고 100분 토론 국힘 토론에 올립시다. 이거 100분 토론 어제 시간에 딱 맞춰갖고 방송했던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또 봐볼까요? 김만배 누나는 윤석열 부친 집을 어떻게 샀나? 지금 쟤들 주장과 일치하는 것과 다른 거 지금 팩트 체크를 합치고 지그들이 한번 해본 거예요. 서울경제에서. 그런데 윤석열 부친 연희동 주택 매매를 두고 정치권 윤석열 김만배 친분의 의혹을 제기했다. 요 내용을 카톡으로 많이 돌던데 내용이 무엇이냐? 김만배가 박명수랑 원래 친했고 얘가 법조 출입 기자였잖아요. 박명수랑 졸라게 친했고 곽상도랑도 연이 있다. 그런데 박명수래 자꾸. 박영수 특검한테 론스타 할 적에 윤석열을 김만배가 추천을 해서 윤석열을 론스타 특별검사로 올렸다 이거야. 이게 뭐 상식적인 추론일까? 안 그래요? 검사장이 1개 기사의 말을 듣고 1개 기사가 인사에 관여한다? 저는 이거 좀 웃긴 얘기 같지 않나? 라고 봅니다. 하고 얘들은 그것이 우연이야 이거야. 김만배랑 SK뷰랑 저 앞에 부친이 집을 싸게 내놓은 거랑 전부 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이 앞에 1년 전에 파는 애들까지 막 희한하게 엮는 거지. 여러분 저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뭐 희한한 일들 많아요. 도토리 누님이 집을 팔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 세금 80%. 그러니까요. 집을 수도권에 안 사는 사람들은 집 팔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재산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되고 양도세를 올리면 재산세를 낮춰야 정상인 건데 이 새끼들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 재산세도 올리고 양도세를 올려버리니까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근데 저그들이 말하는 건 뭐야? 세금을 올리면 집을 팔고 나온다. 양도세를 올리는데 집을 어떻게 파냔 말이야. 미친놈들이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전부 다 저그들은 정책을 잘 펼쳤으나 잘못은 전부 다 투기꾼 탓이다. 지금 요지를 하고 있죠. 일단 다시 요 얘기로 돌아오면은 시세보다 싸게 샀다. 그리고 당사자간 직거래했냐? 요거 거짓은 무엇이냐? 열린공감TV가 거짓말한 거다. 당사자 간에 실거래한 것 같다라고 열린공감TV가 야 어떻게 시세가 이렇게 싸라고 개소리하는데 병신소리입니다. 자 여기 윤석열이 자 요런 거 당시에 계약서랑 중개업자 수수료까지 준 것까지 전부 다 영수증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공개했어요. 당시에 19억 실제로 주고받은 거 맞다. 그러면 저 새끼들이 거짓말한 거지? 열린공감TV가 거짓말했다. 당사자 간 직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요게 첫 번째 거짓이고 두 번째 거짓은 시세보다 싸게 산 거는 사실인데 여러분 단독주택은 있죠. 서울에 잘 안 나와요. 전부 다 호가만 있지 단독주택은 거래가 적다.
거래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연희동 단독주택 많이 가고 싶어요, 사람들. 원래 서울에 좀 있는 사람들 그 얘기 합니다. 나 부동산 좀 이렇게 알아본데 나는 솔직히 집값 오르고 아파트 이런 거 필요 없고 사대문 안쪽에 마당 좀 딸린 그런 주택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연희동 전두환 집도 있고 아주 좋지. 연희동 매물 잘 안 나온다. 근데 윤석열 부친이 나왔고 당시 몸이 안 좋았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해놓은 상태에서 집이 안 팔림으로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 충분히 이해 가는 대목이고 시세가 31억이지 30억대지 실질 거래되는 가격은 그 가격에 딱 거래되는 경우 없다. 오히려 매수자가 몰렸을 땐 비싸게 거래될 수 있는 거고 매수자가 덜 몰렸을 때는 싸게도 계약이 된다. 그렇다면 윤석열 부친의 19억 싸지만 충분히 거래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기 까미 누나가 윤석열이 만배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어요. 제가 어딨지? 여기 기사가 어디 있을까? 아까 다른 기사 봤는데 앞면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장례식장에서 눈인사했다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그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까미 누님이 판 연도가 언제? 19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57평 팔고 영님 윤석열이가 열공 고소하라고요. 까미 누나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도 의심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쟤들이 말하는 이 여건들 있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몇 개 안 됩니다. 처음에 집을 왜 그렇게 싸게 팔았냐? 그리고 그 시점이 윤석열이 총장으로 지목될 시점이다. 요렇게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들어간 아파트가 DMC 파크뷰 자이 아파트다 이거야. 근데 이 앞에 살던 애들이 1년밖에 안 살고 나갔으니 이 새끼들도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에 SK건설이 끼어 있으니 이건 SK가 윤석열한테 뇌물 먹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 화천대유에 SK가 끼어 있다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처음에 윤석열 부친이 이사간 집이 SK뷰예요. 그리고 요 집을 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는 제가 얘기했죠. 단독주택은 거래가 적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난다. 실시세랑은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2번이 직거래를 했을 것이다. 근데 직거래가 아니라 당시에 다운계약서를 썼고 직거래를 했다. 이 두 번째요. 두 번째. 근데 이거 지금 윤석열이 영수증 공개했죠. 해당 공인중개사가 있었어. 소개시켜준 공인중개사가 있었고 여기 영수증까지 있으며 받은 통장까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다운계약이 아니다. 기조. 그리고 세 번째 SK뷰. SK뷰랑 애초에 순서대로 엮으면 SK뷰가 제일 먼저겠지. SK뷰로 계약을 했으나 집이 안 팔려서 싸게 내놨다. 자, 근데 SK뷰의 DMC 파크뷰 자이 아파트예요. 이름이 긴 게 3개 건설사인데 여기에 SK가 끼어 있었고 SK가 회사 보유분을 명의를 바꿔서 중국 사람으로 명의를 갖고 있다가 다른 두 사람의 명의로 또 차명으로 갖고 있다가 윤석열 아버지에게 뇌물로 먹였다. 근데 이게 분양 시점이 2014년도입니다. 1년 동안 갖고 있었다. 아,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요 2명의 명의로 나눠 가졌다는 시점에서 일단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 요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저도 명의를 좀 쪼개서 갖고 있어 봤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불안해서. 한 명 이름으로 갖다 놓는 것도 불안한데 여러 명 이름으로 어떻게 거기다가 했을 때 이 사람 재산 담보로 잡아갖고 혹은 뭔가 내가 쥐고 있는 수준이 있을 때 명의를 바꿔서 돌리는 거지 이렇게 2명이나 지분으로 나눠서 갖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끝을 내자면 자 이거 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이상한 게 뭐가 있어. 하고 여인하루님이 그 여자가 2월부터 강아지 기를 만한 집을 물색 하던 중 보고 샀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함. 그리고 19년사 가격치고 싸구려. 19년 어떤 단독주택 말씀이신 거죠? 좀 싸긴 싸죠. 지금 부동산이 2개 나옵니다. 단독주택과 그리고 DMC 파크뷰 자이 아파트 요렇게 2개가 나와요. 근데 DMC 파크뷰 자이는 원래 그 당시 시세가 고로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어제 오랜만에 찾다 보니까 내가 못 찾았었는데 파크뷰 자이 아마 지금 전부 다 사람들 요 가격을 많이 보던데 이거 아니다.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입지는 여기에요. 서울南과자동 상암 DMC 쪽이에요. 여기 마포구 홍대 뒤쪽으로 입지도 좋죠. 입지 좋은데 여기 118동이에요. DMC 파크뷰 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실거래가 한번 보시죠. 요게 11억 5천만원. 지금 11억 5천만 한다. 뭐 요거 갖고 광광 떠는 미친 유튜버도 있던데 새끼들아
50평대 살다가 미쳤다고 씨발 저 20평대 내려가겠어? 30평대 내려가겠어?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40평대 50평대 이상 갔겠지. 그러면은 여기 19년도 4월 9억 5천 9억 5천 요걸로 갔다? 요거면 대충 맞네. 11억 8천 대충 해당 시세대로 산 겁니다. 아파트는 기존 요 평대로 갔다면 70평대요. 70평대로 갔다면 요 가격대에 산 게 맞다. 하고 저기 빌라가 아니지. 저기 까미누님이 평수가 있으면 빌라 건축으로 단독 절대 싸지 않음. 저 까미누님 말씀 맞습니다. 그 단독 주택 절대 싸지 않죠. 대지 지분이 크니까. 한데 한 20억 내외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19억이면 좀 싸게 내놓은 건 맞지. 그런데 윤석열의 해명도 앞뒤는 맞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부친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계단이 있는 집을 급하게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던 도중에 아파트는 계약을 해놨고 주택은 팔리지 않아서 급매로 내놨다. 그러면 좀 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명 조금만 더 하면은 요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자 누나가 19억에 산 부친집 현 시세 27억 자 19억 매입했다. 다운 계약서 의혹이 일어났었는데 해당 일단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거래 계약서랑 그리고 부동산 업자 수수료 지급한 내역하고 통장까지 다 공개했는데 그대로 찍혀 있더라. 요거 수사하지 않는 이상 밝혀낼 수 없다. 자 평대 어딨어? 95평이면 여기 용적률이 얼마 나온지 일단 봐야 되죠. 저기 여기다가 다세대 연립을 올리려면은 용적률이 얼마 나온지 봐야 된다. 한데 지금 요까지 보면 시간이 조금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요거는 이따는 내일 방송할 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여튼 용적률이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95평의 연면적이 지금 58평이면 여기 한 층에 원룸으로 졸라 조각방으로 짓는다 한들 몇 개 뽑을 수 있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구 자체가 주변에 원룸이 없을걸? 원룸이 없다는 거는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까미누나 그 연희동 가보세요. 절로는 다 주택밖에 없습니다. 절로 연립주택 저 올라온 거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친한 형이 이제 저기 살아가지고 자주 갔었었는데 절로는 전부 다 단독주택촌이다. 그리고 일부 요즘에 여기 개조해가지고 카페로 만들고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한데 일단 단독주택은 거래가 좀 어렵다. 그래서 급매로 내놓으면 충분히 저 가격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심이 무조건 나쁘다. 의심이 100%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할 수 있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죠. 윤석열 캠프 노부모 폐륜 취재 열공TV 범죄자 취급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자, 일단 지금 댓글 또 올라오셨는데 여인하루님이 집은 50년대에서 건물값이 없고요. 연희동은 전철이 안 들어서 집이 좀 싼 편이에요. 여인하루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단독주택은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다만 단독주택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이 좋은 이유는 깔고 있는 땅이 좋기 때문이에요. 땅값 자체가 비싸다. 그래서 20억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간다. 저 정도 사이즈면. 한데 윤석열 부친이 지금 19억에 당시에 매매했다는 건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걸 급매로 내놨을 때 저 가격에 거래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 얘기가 앞뒤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업력이 그래도 10년 정도는 되는데 저거를 헐고 저기다가 빌라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타산이 나오느냐 요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데 저기는 왁구가 안 나온 동네로 나는 기억을 한다입니다. 자 그리고 여인하루님이 지금 연희동은 집값이 좀 싼 편이라고 하시는데 저기 단독주택 비싸요. 저기는 단독주택 비싸요. 저기 고급 단지입니다. 옛날에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 살던데요. 지금도 여전히 재력 있는 분들 저기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 동네 그렇게 싸진 않다. 정확하게 연희동 어딘지는 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윤석열 이거 노부모 폐륜 취재 이거 한두 번이야. 지난번에 윤석열 아내가 양재택 전 검사 노모한테도 찾아가가지고 둘이 동거한 거 아니냐면서 전 보러 왔다면서 기자 윤리를 위반했다면서 폐륜 취재하면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또 저지랄 병 떨어 거짓말로 주거 침입하고 유도해서 94세 어머니가 말을 따라하게 하는 폐륜 행위를 취재의 원칙이라더니 양심도 없냐 하면서 A 어머니 치매 진단서 치매 저거 거짓말이라면서 열린공감TV가 한참 떠들었었죠. 그래서 양재택 검사가
어머니 치매 진단서까지 공개했어요. 우리 어머니 치매 노인을 데리고 이 새끼들 지금 이따구로 폐륜 취재를 했다. 전 보러 왔다. 용환 보살님 있다고 해서 왔다라고 해서 둘이서 그지랄병 떨었었죠. 저 새끼들 벌 받아야 된다니까. 예, 그 여인하루님 제가 그래서 아까 전두환 집이랑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제 친구랑 친한 선배 거기 좀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사했구나. 거기 오래 살았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 동네 자주 있었지. 놀기 좋은 홍대도 옆에 있고. 아, 홍대 술 먹고 거울 가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어느 동네인지 좀 봐야겠죠 일단. 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인하루님. 저도 지금 지난번에도 그지랄병 떨더니 이번에도 윤석열 부친 90세 노부가 살고 있는 집에 카메라 들이대면서 들이닥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안 그래요? 근데 이 새끼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 아니 우리를 왜 범죄자 취급해? 야 이 새끼들 그게 범죄야. 전에 너희들이 그 양재택 부모님한테 어머니 찾아가갖고 그지랄병 떤거 범죄라니까. 여기 또 있네. 여성은 91세 노인의 아파서 누워있는데 뭘 취재하러 왔어? 미친놈들이지. 미리 약속도 없이 갑자기 막 들이닥치는 거야. 야 이거 그러면은 네 말대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저 조국이 ABME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 보자고. 뭔 희한한 이거를 취재 논리를 들이대고 개지랄이야. 보니까 화난다. 이 새끼들 양심도 없다. 자, 김만배 친누나의 부친 주택 매매 의혹에 윤석열 뭐라 그러냐? 야 수사해. 수사해. 나는 떳떳하니까 수사해. 부모님 집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고 해서 어제 처음 알았다. 수사하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쟤네들이 지금 주장했던 의혹들 있죠. 다 옮겼어. 그리고 시세 반값 요것도 어떠한 물증과 근거 없이 한 얘기야. 그냥 뇌피셜로 의혹을 내비친 거지 이걸로 무슨 뇌물 이야기를 씨발 와리가리하고 그래. 그리고 두 번째 SK 그 앞에 이제 부부들 이거야말로 정말 판타지 아닙니까? 분양 시점부터 SK뷰가 갖고 있던 회사 보유분을 중국 사람한테 넘겼다가 그리고 가짜 명의자를 지분을 또 쪼개서 넘겼다가 1년 만에 다시 윤석열 부모에게 부친에게 뇌물성 대가로 줬다. 미친놈들 아니야? 뭘깐다. 이건 수사하면 밝혀질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대장동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자꾸 왜 윤석열로 튀고 국힘당 게이트로 튀고 왜 우리끼리 국힘당 갖고 얘기해야 되냐. 몸통은 따로 있는데 누구냐? 이재명이다. 특검하면 밝혀질 일입니다. 윤석열 봐 수사해. 씨발 수사하면 되는 거지.